로직 패밀리 중에 레이시오드 로직 패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시오드 로직 패밀리는 저희들이 그 CMOS 유닛 인버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PMOS가 있고 그리고 풀다운 쪽에 NMOS가 있어서 이 둘을 입력해서 같이 드라이빙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로직이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출력이 Y고 여기가 입력 A라고 하면 풀다운 네트워크는 풀다운 네트워크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로우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의 바가 A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 말은 A가 1일 때 Y가 로우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풀업 네트워크는 스위치가 켜지면 Y가 하이로 갑니다. 그래서 풀업 네트워크는 Y가 이 스위치에서 켜지게 되는데요. A의 바에 의해서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A의 바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CMOS 로직 패밀리의 장점은 풀업이나 풀다운 네트워크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꺼지기 때문에 스태틱 파워 디시페이션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로직이 결정이 되었을 때 VDD에서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패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게 끊어지든 아래 게 끊어지든 둘 다 끊어지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이 A번 핀을 한번 보시면 로직이 두 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로직이 있고 밑에도 로직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동작을 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저희들이 오픈 드레인 로직 게이트인 경우에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여기가 Y죠. 여기가 A고요.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A가 1일 때 Y가 로우로 가는 이런 로직이 동작을 합니다. 대신에 이 로직인 경우에는 스위치가 켜지면 제로고요. 스위치가 꺼지면 하이임피던스가 됩니다. 스위치가 꺼지면. 그래서 여기 출력을 로직 1로 만들려면 이렇게 풀업 저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풀업 저항이 필요한데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구조를 저희들이 레이시오드 로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레지스터를 쓰는 대신에 PMOS 트랜지스터를 씁니다. 근데 PMOS 트랜지스터를 항상 켜놓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저항같이 동작하는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 대신에 얘를 사용하는데 자, 이걸 레이시오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유닛 인버터, 원래 가지고 있던 유닛 인버터의 저항이 R입니다. 풀 다운 쪽도 R이고 풀업 쪽도 R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NMOS 사이즈를 1이라고 정의하고 PMOS를 한 이 정도에서 풀 다운도 저항이 R이고 풀업도 저항이 R입니다. 그러면 R이 VDD 사이에 걸려 있을 때 이때 흐르는 전류, 이걸 I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 I는 풀다운이 켜지거나 혹은 풀업이 켜졌을 때 이 로드 쪽에 드라이빙하는 전류 캐퍼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시오드 형태로 생겨 있는 로직에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풀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전류가 나오고 풀다운인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인데 그 전류가 이 전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I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닛 인버터의 NMOS 소자 1짜리입니다. 기준 소자. 여기가 켜졌을 때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전류, 그 전류를 우리가 I라고 정의했는데요. 이걸 R분의 VDD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유닛 인버터 소자가 가지고 있는 레지스턴스에서 흐를 수 있는 전류량, VDD는 정해져 있고요. R 값이 정해지면 전류량이 정해지는데 이 전류가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레이시오드 로직을 할 때는 여기가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유닛 인버터와 컴패터블 해야 됩니다. 이런 전류 걸러야 됩니다. 여기는 일정한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자, 흐르고 있는데 여기 전류를 얼마로 할 건가? 그리고 이 둘 합친 전류가 여기에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흐르는 전류를 대체로 유닛 인버터 저항, 이 R이라고 하면 여기 저항을, PMOS 저항을 한 3R 정도 되게 설계를 합니다. 3R이 되려면 PMOS 사이즈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3분의 2면 레지스턴스로 3R 정도 됩니다. 원래 유닛 인버터 2일 때 R이니까 이것보다 저항을 3배 키우려면 사이즈를 3배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실제로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의 합이 됩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DD 전류가 여기 흐르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3R분의 VDD입니다.
자, 이 두 개 전류가 여기에 흘러야 됩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그러면 이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온장이 Rn이었다고 하면 NMOS의 온장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Rn분의 1은 3R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Rn은 4분의 3R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NMOS가 유닛 사이즈일 때 R입니다. N배가 되면 N분의 R이 되죠. 레지스턴스가 N배 커지면 저항은 N분의 1로 줍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이 NMOS의 사이즈가 3분의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와 여기 사이즈, 이 두 개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3분의 2 사이즈, 3분의 4 사이즈.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NMOS 사이즈의 절반입니다. PMOS 사이즈는 NMOS 사이즈의 절반 정도를 가지도록 레이쇼를 맞춰 놓습니다. 이게 3분의 2 정도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설계를 해두게 됩니다. 자, 이때 저희들이 그 A에서 이제 Y가 라이징을 할 수도 있고 폴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풀업 쪽 네트워크. 그래서 Y가 하이로 갈 때, 그 로지컬 에포트가 여기입니다. Y가 하이로 갈 때 팬아웃에 의한 딜레이, 그걸 저희들이 로지컬 에포트라고 하는데요. 팬아웃에 의한 딜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이로 가려면 풀업 쪽이 켜져서 이렇게 차징이 됩니다. 풀다운 쪽은 꺼져 있겠죠. 위쪽에 저항이 얼마냐면 3R입니다. P채널 소자이기 때문에 P채널 통해서 라이징을 하게 되죠. 캐패시턴스는 얼마냐면 입력 캐패시턴스가 3분의 4입니다. 이게 라이징을 할 때 딜레이입니다. 여기를 유닛 인버터의 딜레이 3RC로 나누면 이걸 저희들이 로지컬 에포트 업쪽, 풀업쪽 네트워크의 로지컬 에포트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3RC 떨어지고요. 3분의 4가 로지컬 에포트가 됩니다. 반면 풀다운일 때는 이렇게 트리거링이 됩니다. 이렇게 트리거링이 될 때는 여기에 전류가 있고 여기에 전류가 있기 때문에 이펙티브하게 지금 보시면 이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출력 쪽에서는 여전히 이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풀다운 쪽으로 트리거링이 됐을 때 레지스턴스는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의 비례에 의해서 저항 R로 주어지게 됩니다. 레지스턴스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레이시오드 로직을 사용을 할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디바이스의 이 저항에서 원래는 이제 이 저항이죠. 이 저항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이펙티브한 저항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디바이스 사이즈가 3분의 4면 저항은 NMOS 자체의 저항은 4분의 3입니다. 근데 위쪽에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펙티브한 레지스턴스, 여기에 로드 쪽에서 보이는 이펙티브한 레지스턴스는 3분의 4로 스케일링이 돼서 R로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팩터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지스턴스가 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펙트만큼. 그래서 다운 쪽은 레지스턴스가 현재 R이고요. 캐패시턴스는 마찬가지로 3분의 4입니다. 이걸 유닛 인버터 3RC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RC 떨어지고 9분의 4가 나옵니다. 이게 다운 쪽 로지컬 에포트입니다. 이 둘의 평균을 내게 되면 에버리지 값이 9분의 8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페레스틱도 있는데요. 페레스틱은 여기 Y 노드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스인데 Y 노드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스는 3분의 4와 3분의 2에 해당하는 3분의 4C 더하기 3분의 2C 더하기 되면 3분의 6C라서 2C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2C가 페레스틱 캐패시터입니다. 이 로드에 달려있는 저희들이 이 로지컬 에포트 계산할 때는 인풋 캐패시턴스 A 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스인 3분의 4C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3분의 4C, 3분의 4C. 근데 페레스틱을 계산할 때는 출력단이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스 2C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풀업 쪽일 때는 레지스턴스가 3R입니다. 이걸 3RC로 나누죠. 이렇게 하면 3RC 떨어지게 되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9분의 18이 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풀 다운 쪽일 때는 이 C를 여기에 R로 곱하고 3RC로 나누죠. 그러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여기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개 평균을 내게 되면 9분의 12 정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레이시오드 로직의 기본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레이시오드 로직을 만들 때는 이걸 기준으로 다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풀업 쪽은 항상 하나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사이즈가 같습니다. 낸드 게이트든 노아 게이트든 여기는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낸드인 경우는 A, B가 시리즈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2배씩이 붙습니다. 유닛 사이즈가 동일한 스트렝스를 가지려면. 그래서 3분의 4의 2배인 3분의 8, 3분의 8.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는 두 개가 시리즈로 붙어 있는 구조이죠.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캐패시턴스는 3분의 8C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풀업 쪽 그 로지컬 에포트를 계산할 때는 풀업 쪽 저항은 3R입니다. 3R. 근데 캐패시턴스는 3분의 8C가 되죠. 이걸 3RC로 나눠요. 그러면 3RC, 3RC 떨어지면 3분의 8이 이렇게 남습니다. 다운 쪽으로 내려올 때는 캐패시턴스는 동일한데 레지스턴스는 R이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턴스는 R이 되고 캐패시턴스는 8 over 3C 이걸 3RC로 나눕니다. 그러면 얘는 똑같이 8분의 9가 나옵니다. RC 떨어지면 3분의 8을 3으로 나눴으니까 9분의 8이겠죠. 그 평균값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패러시틱 딜레이를 계산할 때는 이 노드에 붙어있는 캐패시턴스를 계산한다 했는데요. 3분의 2와 3분의 8을 더하게 되면 이 노드가 3분의 10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산할 때 풀업 쪽을 계산할 때 3분의 10C가 있는데 여기를 3R로 풀업장 3R로 나누고 3RC로 나눠요. 그러면 3RC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요. 3분의 10이 여기에 풀업 쪽 여기에 3분의 10입니다. 이게 3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3이 되고 10이 돼서 3분의 10 정도가 여기에 풀업 쪽 패러시틱이 되고요. 풀다운 쪽 패러시틱은 여기인데 이때는 저항이 R이 됩니다. 그래서 R 곱하기 3분의 10C 나누기 3RC 이렇게 나누게 되면 9분의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이 둘의 평균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노아 게이트도 동일한데요. 노아 게이트인 경우에 입력 캐패시턴스는 3분의 4 여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풀업 쪽일 때는 3분의 4C에 3RC 가지고 하면 여기와 동일한 로지컬 에포트가 나오고요. 풀다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다운 쪽도 3분의 4C를 R로 드라이빙 했을 때 이 값이 나오죠.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평균값은 여기와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시틱인 경우에는 지금 2인풋 낸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를 다 더하면 됩니다. 3분의 8에 3분의 2니까 3분의 10이네요. 3분의 10C인데 풀업 쪽으로 하게 되면 3RC가 여기 붙어 있죠. 3R이 붙어 있어서 3R 곱하기 여기를 3RC로 나누죠. 그러면 3RC, 3RC가 떨어지고 3분의 10이 남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3분의 10이 남고요. 풀 다운 쪽은 여기가 켜졌을 때 이제 R이기 때문에 R과 여기를 곱하게 되면 9분의 10이 나옵니다. 그 평균값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여기가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하게는 여기가 3분의 1 고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 풀다운 네트워크가 낸드나 노아처럼 이렇게 풀다운 네트워크가 레이쇼드 로직에 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 라이징이나 폴딩을 할 때 이제 업 쪽, 다운 쪽 로지컬 에포트 계산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레이시오드 로직으로 이제 K 인풋 AND 게이트를 만드는 예제가 여기 엑서사이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K 인풋 AND 게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여기 타이포가 이게 노아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래 그림처럼 생겨 있는데요. 유닛 인버터 K가 있습니다. 1번 입력부터 K번 입력까지 유닛 인버터가 있고 여기에는 NMOS 사이즈가 X입니다. 여기는 수도 NMOS 형태로 지금 모양 자체가 버블 푸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노아 게이트입니다. 낸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노아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 얘기입니다. 수도 NMOS 노아 가지고 만들고요. 여기는 로딩인데 유닛 인버터의 H배, 유닛 인버터보다 H배 큰 디바이스가 있고 여기가 출력입니다. 여기가 입력이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K-input AND 게이트인데요. K-input AND 게이트를 만들 때 이게 K-input 노아 게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풀업장이 풀업 PMOS가 하나 붙어 있고요.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NMOS가 이렇게 K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이렇게 K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2번, 3번, 4번, 4, 5번에서 K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X가 뭘 나타내느냐 하면 이 NMOS의 게이트 사이즈, 이게 X입니다. 여기도 게이트 사이즈, NMOS 사이즈가 X고요. 이게 X입니다. 그게 여기 X로 적혀 있고요. 그랬을 때 PMOS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X의 절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X over 2가 여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지금 이제 이 게이트를 설계하려고 하는데요. 평균 지연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정하라는데 X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자, X를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낸드 게이트를 만들 때 인버터와 노아 게이트로 인버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스테이지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유닛 인버터, CMOS 유닛 인버터고요. 두 번째는 수도 NMOS 노아 게이트. 이 두 개의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N이 2입니다. 인버터와 수도 NMOS 노아 게이트로 만들죠. 그죠? 패스 로지컬 에포트. 그러니까 입력에서 출발해서 Y까지 오는데 패스 로지컬 에포트를 찾으면 유닛 인버터는 로지컬 에포트가 1, 그리고 노아 게이트는 9분의 8입니다. 9분의 8이 평균 로지컬 에포트를 쓰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합니다. 이게 로지컬 에포트입니다. 그래서 9분의 8이고요. 브랜칭은 하는 게 없습니다. 1입니다. 그리고 팬아웃은 입력 유닛 인버터는 3C인데 출력은 3C H배. 그래서 팬아웃은 H입니다. 그래서 H배 큰 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path logical effort F는 9분의 8 곱하기 H가 됩니다. 근데 2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옵티멀 스테이지 effort는 F의 2분의 1승입니다. N이 number of stage죠. 그죠? 그래서 이 루트를 취하면 됩니다. 루트를 취하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게 3분의 루트 8H일 때가 옵티멀한 스테이지 에포트를 가집니다. 옵티멀한 딜레이를 가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건너올 때 스테이지 에포트가 요 값이라야 되고요. 이렇게 건너올 때도 스테이지 에포트가 이 값이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전체적인 딜레이를 계산할 때는 2배의 스테이지 에포트 플러스 전체 페러시티를 더하면 패스 딜레이가 나오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패스 딜레이가 미니멈이 되게 하는 디바이스 사이즈 X를 찾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디바이스 사이즈 X를 찾으려면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죠? 인버터가 얘를 드라이빙해요. 각각의 입력을 인버터가 이렇게 드라이빙하고 있어요. 이걸 밀고 있죠. 이것의 스테이지 에포트 FOS를 찾으면 되는데 FS는 로지컬 에포트가 유닛 인버터는 1입니다. 그리고 팬아웃은 30분의 XC가 되겠죠. 이게 NMOS는 크기가 1일 때 C니까요. 그래서 얘가 3분의 C입니다. 3분의 X입니다. 3분의 X죠. 3분의 X. 이 3분의 X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얘가 돼야 됩니다. 루트 8H. 따라서 X는 루트 8H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 캐패시턴스 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NMOS의 입력 캐패시턴스는 이게 NMOS의 사이즈니까요. 이 캐패시턴스를 가져야 됩니다. 이 뒤에 계산해 놓은 건 뭐냐면 이걸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지금 로지컬 에포트가 수도 NMOS가 8분의 9예요. 그리고 팬아웃은 X분의 DH, X분의 3H겠죠. 그죠? 3HC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닛 인버터의 3배 사이즈, H배 사이즈니까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똑같이 X가 루트 8H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수도 NMOS를 계산했을 때 X가 루트 8H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PMOS 사이즈는 여기에 절반이기 때문에 얘가 2루트 2죠. 그죠? 이게 NMOS 사이즈. 그리고 PMOS 사이즈는 이것의 절반. 루트 2H가 됩니다. PMOS는 루트 2H, NMOS는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를 썼을 때 이 디바이스의 PMOS의 저항, 그리고 NMOS의 저항은 각각 어떻게 되느냐 하면, PMOS의 저항은 이 사이즈 분의 2배입니다. 그래서 R PMOS 2R 나누기 루트 2H가 되고요. 이 경우에 NMOS의 사이즈, NMOS의 이펙티브한 레지스턴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NMOS를 계산할 때 PMOS는 자기만 켜져 있습니다. 이 NMOS가 꺼졌을 때 이게 차징을 해서 하이로 가는 거죠. 그죠? 이게는 차징을 할 때 사용하는 저항은 이게 PMOS만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NMOS의 저항을 계산할 때는 PMOS가 켜진 상태에서 저항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저희들이 어떤 걸 봤었냐면, 디바이스가 3분의 4 사이즈일 때 저항이 R이 됩니다. 원래 저항은 이거죠. 그죠? 이 NMOS의 저항은 여기입니다. 근데 앞에 스케일 팩터가 이만큼 붙습니다. 이걸 곱해야지 실제의 PMOS가 켜져 있을 때 NMOS의 저항은 이렇게 스케일 팩터가 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NMOS의 저항은 단순히 이 저항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건 실제로 NMOS의 저항이고, PMOS가 켜져 있는 상황 하에서의 저항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팩터가 저희들이 여기서 추가했던 팩터인데요. 실제로 3분의 4 사이즈의 NMOS의 저항은 4분의 3R입니다. 근데 얘만 켜져 있으면 이렇게 될 텐데, PMOS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NMOS의 이펙티브한 저항은 이 정도 스케일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드라이빙 되는 전류가 얻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켜져 있는 상황일 때, 실제로 들여다본 저항은 스케일 팩터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NMOS의 저항은 3 루트 2H분의 2R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NMOS의 저항, 이게 PMOS의 저항,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전체 딜레이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여기는 찾았어요. 여기는 얼마인지 2 곱하기 3분의 루트 8H 이렇게 찾았는데, 이 P를 찾아야 돼요. P를 찾아야 되는데, 페레스틱을 찾아야 되는데, 페레스틱은 풀업일 때와 풀다운일 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페레스틱 캐패시턴스를 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K개의 소자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제가 2분의 X의 사이즈가 루트 2H라고 그랬죠. 아래쪽으로는 얘가 루트 8H입니다. 그래서 캐패시턴스를, 이 페레스틱이 가지고 있는 전체 캐패시턴은 K 곱하기 루트 8H가 NMOS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스고요. 병렬로. PMOS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은 루트 2H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뒤에 C가 곱해져야 되죠. 그래서 NMOS 사이즈가 이게 K가 있는 거고요. PMOS는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캐패시터입니다. 자, 전체 캐패시터는 이만큼이 돼요. 풀업 쪽일 때. 그리고 풀업 쪽일 때 PMOS의 레지스터. 풀업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풀업 쪽일 때 제가 PMOS의 레지스턴스가 이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PMOS자, 여기 RP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다운 쪽은 NMOS가 켜졌을 때인데요. NMOS가 켜졌을 때 NMOS 저항이 이겁니다. Rn. 여기는 캐패시터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위에 이게 NMOS가 켜졌을 때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하게 되면 풀업일 때 여기고요. 풀다운일 때 여기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구하는 게 평균 지연 시간입니다. 평균 지연 시간. 업하고 다운의 평균 지연 시간. 그래서 에버리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전체 패스 딜레이는 여기 더하기 페라스틱이라고 있는데요. 앞쪽에 저희들이 계산했던 딜레이가 여기가 2 곱하기 F hat. 원래 이제 F hat이 3분의 루트 8H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의 2배죠, 그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u루트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파라스틱 딜레이가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게 수도 엠모스의 파라스틱 딜레이. 여기는 유닛 인버터의 파라스틱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라스틱 딜레이는 여기에 파라스틱 딜레이 더하기 여기에 파라스틱 딜레이 두 개를 더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방금 저희들이 구했던 그 값입니다. 그래서 전체 파라스틱 딜레이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옵티멀한 딜레이를 저희들이 입력에서부터 y까지 딜레이는 아래 식과 같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